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야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장관님 오늘 나오시니까 장관님 팬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난리가 났어요. 신영대님,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 정세현 장관님이 오늘 정봉주 쇼에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님, 장관님 화이팅이요. 정수진님, 오늘 나오신 장관님 말씀 정말 잘하세요. 속 시원하네요. 저도 장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 아까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제를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큰 총론만 얘기를 하나요? 총론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총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국무부 장관. 예, 국무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외교부. 외교부죠. 예. 그다음에 부장관. 거기는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요. 아하. 그 밑에 이제 차관보들이 있는데 차관보들이 지역 담당 차관보들이죠. 예. 우리 이제 해당은 동아태 차관보인데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지명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장관까지만 있고 밑에 실무자들은 차관보 이하, 부차관보 이하 그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관리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큰 그 방향만 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팀이 없어요. 예. 어떤 점에서는 우리보다 새 정부 들어선 지 우리 지금 한 50일 됐죠. 50일 됐지만은 우리보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업이 좀 덜 끝났죠. 우리도 좀 청와대 쪽은 덜 끝났는데 통일부 장관은 오늘 지금 청문회 하고. 예. 근데 미국은 그보다 좀 여러 가지 그 절차 면에서 우리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끝나려면 아마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게 디테일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점에서는 호재네요. 호재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남북 정상회담도 디테일한 거 가지고 정상 간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문서화할 것이냐는 걸 협상하는데 아마 대체로 지금 정상회담으로 좀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내용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미요? 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정상회담 그렇게 해야지. 그럼요. 끝나고 나서 그 문서 만들기, 합의서 만들고 성명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고. 그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가령 갑자기 사드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FTA 얘기가 나온다든지. 원비어 사망 문제가 나온다든지. 근데 원비어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원비어의 사망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한다. 예.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언론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은 이제 분개하겠죠. 예. 국민들은 분개하고 그런 여론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일종의 거대 제국입니다. 예. 그 사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미군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한 무슨 이런 잘못된 행동에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그냥 항의하고 정책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원비어 사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러시아 룰렛 게임 같다 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제이모 일보와 6월 23일 인터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이런 데 뭐 영향이 좀 있어요? 옛날에 국무부에 있었죠. 아세요, 이분을? 뭐 국무부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서로 이제 그 경력은 알죠. 예. 뭐 미국 국무부의 관리 출신이고 그 사람은 주로 친일 성향이 좀 있는 친일. 친일 성향이 강하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CSIS라고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CSIS일 겁니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예. CSIS라는 그 싱크탱크에 있는데 예. 그동안에 그 논조를 보면은 조금 그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걸 견제하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또 한일 간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일본 편 들고 예. 아하.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무조건 미국 말 들어야 된다 하는 일종의 그 대국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사를 보거나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그 분석할 때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외교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고 어디서부터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하는 이제 판가름이 나죠. 예. 마이클 그린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잘못되기 바라는 거 국내 정상회담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예. 이 남북 적대 관계가 유지되면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응? 누구랑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학자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리더다. 믿을 만한 지도자다. 우리 한미동맹 이렇게 굳건하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게 되면 남북 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긴 어려운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투 트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 종속시켜 버렸단 말이죠.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반발짝 앞서가고 그다음에 핸들을 우리가 잡는 쪽으로 양해가 돼서 돌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예.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 남북 문제는 좀 북핵 문제보다 반발 앞서가야 된다. 반발로 앞서가야 되지만은 반발 앞서간다 하더라도 우선 국내적으로는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그렇죠. 있고 이명박 때 냈었던 유엔 대북 제재가 아직도 유효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뒷골목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돌아오면 연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돌파구랄과 퇴로를 찾는 데는 오늘 지금 청문회 오고 있는 조명근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잘 찾아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강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 모든 일을 다 개성공단, 예.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그 사람 국장 때 했어요 다. 그럼 정세현 장관님이 인정한 남북 문제 전문가. 알고 통일부 출신 두 번째 장관이고. 그러네요. 제가 그 부처 출신에. 예. 오. 김영삼 정부 때는 제가 통일비서관을 했을 때 통일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같이 일을 했고. 예. 또 김대중 정부에 있던 차관 장관으로 있으면서는 거기 이제 국장으로 데리고 있었고. 근데 대북 협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미 협상도 잘해요. 미국과 협상 경험도 있어요? 통일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뚫어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미 관계 그렇고 대북 관계 그럼 북측에서도 이제 북측에서 대남 관계하는 분들이 보통 30년 40년 동안 그 직책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익숙한 사람이고. 그럼 북한 측에서도 조명균 후보를 잘 아나요? 잘 알죠. 어허. 여기 점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점백이에요. 북한에서. 그럼 북한. 그만큼 친해요. 그러나 친하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일방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흔히들 햇볕 정책 하면은 무슨 북한한테 퍼주기, 그다음에 대북 협상은 끌려가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북한만 벼랑 끝 전술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북한을 오.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낼 것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 북한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내가 조명균 후보자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오면 곤란하지만 예. 아니 장관님 현역에 계실 때 네. 실제로 북한을 여러 차례 야단치면서 끌고 왔던 이런 경험들이 그것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면 되지만 조명균 후보자는 저처럼 인상 쓰거나 무슨 뭐 큰 소리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해가면서 북한이 결국 우리 페이스로 우리 쪽으로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끌어내는데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재밌는 대목이래요. 왜냐하면 햇볕 정책이나 이렇게 되면 퍼주기 아니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보수 언론의 그 잘못된 보도 때문에. 예. 그것만 나중에 따로 햇볕 정책이 과연 퍼주기였는가, 예. 끌려다니기였는가, 그것만 가지고 1시간 앞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예. 아니 그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통계만 봐도 예. 이게 이제 그 퍼주기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교류협력 그 비용까지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그것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예.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얘기를 오랫동안 재밌게 못하고 햇볕 정책만 갖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협상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조명균 장관이 장관이 되면 또 남북 문제를 살금살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관님의 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예. 아니 그 사람은 훈수 안 해도 잘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마이클 그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분이 뭐 아직 그 싱크탱크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거 DJ가 부시에게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남북 문제나 한미 문제에서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예. 한국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감히 욕심내지 마라. 너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미국 중심주의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문정인 후보가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한 얘기는 바로 한국 중심성을 갖춰야 된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 중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 요지는 그거였었습니다. 그거 보고 아마 문정인 교수가 했던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긋나긋하면서도 결국은 한반도 상황을 한국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할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그분은 친일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친일적 사고가 강하고 미국 중심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과거에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 그러니까 미 대사관 직원들이 바빠졌다면서요?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장관 시절에는 뭐 별로 그런 경험이 없지만 80년대 초에 11.6 나고 나서 북쪽이 먼저 남북 대화를 제안했었습니다. 겁나니까. 왜냐면 신군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군인들이 집권하면 60년 5.16 후에 61년인가 61년 5.16 때도 북한이 겁을 냈었어요. 군이 집권을 하면 이제 뭐 군사적으로 북한한테 뭐냐면 공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하는 회담이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원이죠 그때는. 통일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나쁠 거 없으니까 가서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났지. 질문의 요지는 그거야. 이번에 당신네들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북이 급진전으로 그렇지. 가까워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네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관이라고 그럴까, 통일관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예, 적당히 남북이 적대적으로 그렇지. 있으면서 네. 자기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 외교관을 불러내가지고 휴가차 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도 결국 중국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이제 이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참 매우 기분 나빴지. 기분 나쁘면서 이러기 때문에도 이게 통일부가 정신 차려야 되고 특히 우리 외교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번에 마이클 그린 얘기도 이게 한반도 상황을 미국이 계속 주도해야지 한국이 주도하려고 하면은 복잡해. 우리 일거리 없어져.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게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이 경로했다. 그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발언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상황을 미국 화나게 하지 마. 미국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논조가 있죠. 그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쪽에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트럼프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이 경로면 뭐 어쩔 건데? 어허. 아니 남의 나라 일과 관련해서 또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화낼 일이 한두 번인가.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한 데다 경로했다는 얘기죠. 북한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거를 마치 문재인 교수 발언에 대해서 경로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걸 모아서 분위기를 잡아갔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미관이 문제예요, 지금. 응? 마치 조선 왕조 시대에 전하께서 경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경로할 수 있어야 돼. 해야지 같이. 그러나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그래서는 안 되고. 양측이 이번에는 좀 우정을 다지는. 그럼요.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최초 일종의 외교학에서는 인사외교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는, 수인사하는 외교니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 할 것도 없고, 진짜 좋은 얘기 하고 돌아오면 되고, 특히 미국에서 나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쁘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가자마자 장진호 전투 에서 사망한 분들의 묘소에 가서 헌화하는 퍼포먼스부터 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좀 상징하는 사건이죠. 미국 하면 기분 좋을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했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곤란하게 할 일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통일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외교부도 정신 차려야 된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역할이 좀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강경화 장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경력이 아니니까 서로가. 근데 그분의 길이 있었고 나는 또 내 길이 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모르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길게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외교부는 좀 미국 중심성보다는 중심주의보다는 자국 중심주의, 한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54님. 자,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 했잖아요. 북한을 너무 봐주기식으로 안 하면 좋겠어요. 북한이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듣고 돌았으면 햇볕 정책은 퍼주는 거였었잖아.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야단친 사례를
하나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로서는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었는데, 예. 2004년 5월, 4, 5, 6. 예. 그 평양에서 진행된 장관급 회담입니다. 예. 그게 아마 14차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때 북한이 그 전차 회담, 그러니까 2월 달에 와서 약속했던, 군 장성급 회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버티던 회담이었었습니다. 2월에 군 장성급 회담을 약속을 했는데 5월 갔는데 5월 달에도 그냥 어떻게 그 약속을 뭉개려고 그랬었어요. 예, 슬금슬금. 그렇지.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예. 그 약속 해놓고 뭐 남쪽이 한미 군사훈련을 했다느니 뭐 이 핑계 대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니 한미 연합훈련이 한두 번이냐. 당신 내가 2월 달에 그 약속할 때 4월 달에 3월 말부터 4월 달에 그 훈련 진행된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약속을 그럼요. 해놓고 그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그 일체 무슨 쌀이나 비료 같은 거 지원 받을 생각은 마라. 없다 이제. 그리고 나는 합의서 만들지 않고 돌아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합의서 만들며 무슨 회담을 계속 하겠는가. 나 이 회담을 끝으로 해서 내가 장관직 또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판 깨버린다. 그런 식으로 겁을 줬지. 예. 그랬더니 뭐 바로 태도 바꿔가지고 회담 곧 엽시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6월 달에 그때 5월인데 6월 달부터 장성급 회담이 시작이 됐죠. 약속 지켰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못하겠다. 근데 군사훈련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꼬랑지 내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내려왔다? 아니, 그래. 예.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뭐, 목소리 보세요. 그렇게 하게 생깁니다. 자, 김윤선님 오늘 방송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의 큰 어르신들 나오셔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믿음직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고정 코너 강추요.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해안을 좀 주세요. 잠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드. 이게 이제 한미 문제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됐거든요. 그렇지. 남남 갈등 예. 문제죠. 일단 환경평가는 법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국회 비준 동의도 받아야죠. 또 하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트럼프가 일을 벌렸어요. 예. 10억 달러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돈이 그렇게 나가면은 예. 반드시 국회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0억 달러면 이제 1조 2천억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나가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1조 2천억 한미 방위비 분담도 뛰어넘는 액수예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사드 문제는. 법대로 하자. 네. 환경영향 평가 다 하고. 그렇지. 그 정도 돈 나올 거면 국가 예산이니까 국회 비준 동의 받고. 그렇지. 헌법대로 하자 이거지.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예. 국가 간의 협정. 아니 그래서 국민의 경제적 그 부담을 주거나 예. 안보상의 문제일 경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조약에 대해서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법대로 하자 이거야. 법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이 여기까지 진전돼 가지고 예. 참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은 예. 이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상회담으로 좀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내용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미요? 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하. 아니 정상회담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그럼요. 예. 끝나고 나서 그 문서 만들기, 합의서 만들고 성명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언제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고. 예. 그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가령 갑자기 뭐 사드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FTA 얘기가 나온다든지. 원비어 사망 문제가 나온다든지. 근데 원비어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원비어의 사망 때문에 미국 그 국민들이 분노한다. 예.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언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은 이제 분개하겠죠. 예. 국민들은 분개하고
그런 여론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일종의 거대 제국입니다. 예. 그 사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뭐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미군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 가한 무슨 이런 예? 또 한일 간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일본 편 들고 예. 아하.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무조건 미국 말 들어야 된다 하는 일종의 그 대국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사를 보거나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그 분석할 때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외교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고 어디서부터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하는 이제 판가름이 나죠. 예. 마이클 그린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잘못되기 바라는 거 국내 정상회담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예. 이 남북 적대 관계가 유지되면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응? 누구랑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학자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리더다. 믿을 만한 지도자다. 우리 한미동맹 이렇게 굳건하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게 되면 남북 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는 어려운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행동에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막 그냥 뭐 항의하고 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원비어 사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미치지 겁니다. 않는다.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 게임 같다 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이모 일보와 6월 23일 인터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이런 데 뭐 영향이 좀 있어요? 옛날에 국무부에 있었죠. 아세요 이분을? 뭐 국무부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서로 이제 그 경력은 알죠. 예. 뭐 미국 국무부의 관리 출신이고 그 사람은 주로 친일 성향이 좀 있는 친일 성향이 강하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CSIS라고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CSIS일 겁니다. CSIS.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예. CSIS라는 그 싱크탱크에 있는데 예. 그동안의 그 논조를 보면은 조금 그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걸 견제하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야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장관님 오늘 나오시니까 장관님 팬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영대님,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 정선 장관님이 오늘 정봉주 쇼에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님, 장관님 화이팅이요. 정수진님, 오늘 나오신 장관님 말씀 정말 잘하세요. 속 시원하네요. 저도 장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 아까 그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제를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큰 총론만 얘기를 하나요? 총론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총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국무부 장관. 예, 국무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외교부. 외교부죠. 예. 그다음에 부장관. 거기는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요. 아하. 그 밑에 이제 차관보들이 있는데 차관보들이 지역 담당 차관보들이죠. 예. 우리 이제 해당은 동아태 차관보인데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지명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장관까지만 있고 밑에 실무자들은 차관보 이하, 부차관보 이하 그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관리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큰 그 방향만 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팀이 없어요. 예. 어떤 점에서는 우리보다 새 정부 들어선 지 우리 한 지금 한 50일 됐죠. 50일 됐지만은 우리보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그 라인업이 좀 덜 끝났죠. 우리도 좀 청와대 쪽은 덜 끝났는데 통일부 장관은 오늘 지금 청문회 하고. 예. 근데 미국은 그보다 좀 여러 가지 그 절차 면에서 우리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다 끝나려면 아마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게 디테일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점에서는 호재네요. 호재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남북 정상회담도 디테일한 거 가지고 정상 간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문서화할 것이냐는 걸 협상하는데 아마 대체로 지금